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2023년 12월 18일 LA 클리퍼스와 인디애나의 경기가 있었다. 이 경기는 하든의 4쿼터 연속 21득점으로 꽤나 빠른 시간에 승패가 결정되었던 경기였다. 하든의 4쿼터 연속 득점 임팩트가 모두의 주목을 끌었지만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부분은 3쿼터 후반 하든의 패스 페이크 장면을 말해보려고 한다. 해당 장면은 하든이 스크린을 타다 공을 잡고 머리 위로 패스 페이크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스크린을 타느라 드리블을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비수가 속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본인의 공격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든은 패스 페이크를 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클리퍼스의 많은 공격 옵션 중 대표적인 공격 전술인 1대1 찬스를 만드는 방식을 알아봐야 한다. 클리퍼스의 주된 공격 옵션 중 하나는 엘보우 지역 근처에서의 폴 조지 혹은 레너드의 1대1이다. 해당 지역은 NBA 선수들끼리 1대1을 하는 훈련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공간으로 림과의 거리가 짧아 슛의 비거리가 충분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 스텝만 뺏겨도 돌파를 허용하기에 안 그래도 공격수가 유리한 농구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드는 지역이다. 물론 수비수도 해당 지역에서 공을 받게 되면 불리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수가 쉽게 엘보우 지역에서 공을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클리퍼스가 엘보우에서 공을 받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코트를 림 기준으로 좌우로 갈라 1대1을 하려는 지역, 주로 오른쪽 엘보우에서는 폴 조지나 레너드 같은 포워드 자원을 배치하고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반대쪽 코트에 나머지 포워드를 배치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태거 스크린, 연속된 스크린을 2개 배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2개의 스크린 세팅이 도움 수비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이 스태거 스크린 세팅에서 파생되는 옵션 때문이다. 먼저 가장 단순한 옵션은 스크린을 타고 나와 3점 슛을 쏘는 것이다. 레너드의 3점 슛 확률은 42.9%, 폴 조지는 40.1%로 둘 다 준수한 3점 슛을 가졌기 때문에 스크린을 2개 다 피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3점 슛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는 폴 조지와 레너드가 쉽게 슛을 쏘지 못하도록 슛을 쏠 공간을 주지 않고 바짝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센터와 함께 림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수비수가 3점 슛을 주지 않기 위해 스크린을 피해 쫓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막아야 할 공격수의 뒤를 쫓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때 스크린을 타고 도는 타이밍에 패스를 받아 진입하게 되면 골 및 수비수는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다. 클리퍼스의 기본 스크린 세팅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쫓아가지 않으면 점퍼 찬스를 주게 되고 쫓더라도 그대로 림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 쉽게 득점이 가능한 포워드 자원 레너드와 폴 조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비수가 끝까지 잘 쫓아왔다 하더라도 하든, 레너드, 폴 조지가 코트 위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공간을 넓혀줘 1대1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또 스크린을 거는 척을 하며 순간적으로 하든에게 스크린을 걸어준다면 하든의 장기인 투맨 게임으로 쉽게 상대를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해당 세팅에서 파생되는 공격 옵션으로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1대1,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오픈 3점 찬스, 또는 순간적인 2대1 상황, 탑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시작되는 1대1, 볼러에게 스크린을 걸어 만드는 투맨 게임이 있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쫓아가는 거 말고는 수비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비교적 인디애나가 효과적인 수비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엘보우에서 1대1 찬스를 최우선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른 팀들이 사용하는 스태거 스크린과 클리퍼스의 스태거 스크린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스태거 스크린을 타고 나오는 공격수가 메인 옵션이 아닌 최우선으로는 1대1 공격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스태거 스크린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보면 리그 최고의 3점 슈터 커리가 스크린을 타고 슛을 쏘는 것이 1순위 옵션이기 때문에 최대한 커리에게 도움 수비가 가지 못하도록 커리 반대쪽 코트에 서 있는 선수를 보면 코트의 끝 지역인 코너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클리퍼스의 세팅을 보면 골스의 세팅에 비해 스크린 반대쪽 지역에 있는 선수가 눈에 띄게 안쪽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선택한 수비 방법은 인디애나 엘보 지역 수비수는 레너드나 폴 조지의 앞을 막아 바운드 혹은 체스트 패스, 즉 빠르게 줄 수 있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공을 전달해주기 위해 패스를 공중으로 띄우는 순간 공이 이동하는 사이에 스크리너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내려가 1대1 상황을 차단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비교적 공간이 좁은 스태거 스크린 전술이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이러한 수비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실제로 경기 초반에는 아주 쉽게 엘보우 지역에서 1대1 찬스를 만들었지만 인디애나가 이러한 수비를 택한 이유로는 하든은 1대1 공격을 노리기보다는 스태거 스크린을 이용한 공격 옵션을 택했다. 그렇다면 다시 하든이 패스 페이크를 하는 상황을 보자. 직전에 인디애나의 좋은 수비로 샷클락은 13초 남은 상황이다. 클리퍼스는 폴 조지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든이 코너에 있는 테런스 맨에게 반대쪽 코너로 이동하라는 사인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리너 수비수가 폴 조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든이 스크린을 불러 투맨 게임을 하는 척을 하고 수비수를 붙여 폴 조지에게 패스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든에게 스크린을 걸어준 선수의 시선이 볼러인 하든이 아닌 엘보 위에 있는 폴 조지를 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원래 약속된 플레이는 폴 조지에게 공이 투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레너드가 코트에 없어서인지 아니면 폴 조지에게 패스 줄 것을 눈치챈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맨의 수비수가 맨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폴 조지의 공격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샤클락이 6초 남은 상황, 하든이 스크린을 타는 척 이미 드리블을 치다 공을 잡았기 때문에 투맨 게임도 불가능하며 자신에게 스크린을 붙였기에 폴 조지 반대쪽에서 스크린을 이용한 공격도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코너에 있는 선수들끼리 스크린을 걸어 찬스를 만들기에 샤클락이 6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하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뺏기지 않기를 기도하며 폴 조지에게 패스를 하거나 코너에 있는 2명의 선수 중 1명에게 패스를 하는 것인데 둘이 이미 붙어있어 누굴 주던 수비수가 붙어 터프샷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든이 선택한 방법은 폴 조지 반대쪽에서 스태거 스크린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패스 페이크를 준 것이고 폴 조지의 패스를 끊으려던 수비수가 속아 아주 찰나의 순간을 만들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폴 조지에게 공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후 아쉽게 폴 조지가 득점에는 실패하였으나 3쿼터 같은 자리에서 폴 조지가 득점에 성공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수비가 정돈된 상태에서 1대1 공격은 시도해 볼만한 공격이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약속된 플레이를 상대팀이 정확히 간파하였으나 자신의 순간적인 재치로 작전을 이행하는 모습에서 득점원으로서가 아닌 포인트 가드로서의 하든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끝!